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성질 두 번째인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필기할 게 조금 있어요. 저번 시간만큼 있을 겁니다. 봐보면 정리할 게 뭐가 있냐. 먼저 외심을 알아보는데, 자, 이 외심에 대해서 보는데 항상 아직 우리 삼각형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여기 앞에 삼각형에 라는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삼각형의 외심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외심이라고 하면 보면 그러면 사각형의 외심도 있을 거고 오각형의 외심도 있을 거고 이러한 다각형의 외심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일단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외심은 뭐냐? 간단히 하면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 네, 중심. 이고, 자, 외접원은 무엇이냐? 한자인데, 자, 원은 이제 도형이니까 원 하면 생각나는 도형 뭐가 있어요? 그 원을 말하는 거고요. 접은 접한다 라는 뜻의 접이고, 외는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에서, 저 뜻은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 되겠어요. 외접원은 밖에서 또는 바깥에서 접하는 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간단히 그려보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제대로 따로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나야지 우리 접한다고 표현을 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 그러는데,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런데 얘를 왜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 꼭지점 한 점에 대해서 도형 이 삼각형의 일부 점에 대해서 보면 이 점 기준으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점이 몇 개다? 세 개다. 그래서 밖에서 이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이 꼭지점과 만나는 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거 잠깐 복습해 보면 두 직선이 아니라 두 도형에 대해서 봅시다. 원이 있고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봐요. 이때 직선이 움직여서 여기 이렇게 닿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가 접한다 그랬고, 접한다. 여기 이렇게 통과를 하면 일단 그럼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 관통한다 아니면 지나간다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슨 점이라 그러냐면 접점이라고 하죠. 접점은 배웠죠. 얘는 무슨 선? 접선. 접선이라고 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점을,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관통하는 이 선을 우리가,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볼 텐데 할선이라고 해요. 할선이라고 해가지고, 할선은 어떠한 도형을 관통할 때 관통하는 선을 할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요게 이거 그릴 때 설명을 했지만 항상 모든 꼭지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겠어요. 얘는 외접원이 아니라 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에서 만나는 만나는 원을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하겠어요. 바깥에서 그냥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밖에서
도형의 밖에서 다시 적어보면 도형의 밖에서 모든 꼭지점과 만나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나는 도형이라고 하겠고요. 여기에서 접한다. 꼭지점과 만나는 잘못 적었죠. 접하는 도형이라고 써야 되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1학년 때 배웠던 걸 써보면 접한다 는 무슨 뜻? 한 점의 두 도형이 한 점에서 만나는 모양이 되겠다. 자, 이 접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3학년 때에서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접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보면 되겠고. 자, 외심은 우리 조금 전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다? 우리는 삼각형의 성질 1에서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 삼각형을 배웠는데, 자, 이 외심이란 거는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많이 따라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다 써줄게. 삼각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봅니다. 실제로 한번 봐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4칸씩 그려볼까? 일단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면 이쁘게 그리겠죠? 내심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있고 접하는 접점을 우리가 이렇게 지어 주어 봅시다. 이렇게 외접원을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외접하는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중심, 얘가 뭐다? 외심이라고 하고, 이제 표시는 O라고 표시를 합니다. 한 이쯤에다가 하는 게 이쁘겠네. 외심은 알파벳 O를 써가지고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외심을 O라고 적느냐? 여기다가 살짝 써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우터라고 알고 있어요. 아우터. 바깥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중심이라는 뜻이고, 자, 요거 첫 번째 성질로 이제 성질을 알아보면서 증명도 같이 할 건데, 자, 첫 번째 성질 무엇이 있느냐 보면, 선생님이 첫 번째는 항상 이름에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이름. 외심인데, 외심은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죠.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어디에서? 외접원에서도 가져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원의 정의가 뭔지 다시 봐봅시다. 원이 무엇일까? 우리 아마 6학년 때도 했을 거고,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도 다시 배우긴 하는데,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자,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자, 원은 어떻게 그려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죠? 1학년 때 우리가 작도라는 것을 할 때 두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자하고 컴퍼스라는 게 있어. 작도를 할 때 컴퍼스라는 게 있는데, 자는 뭐야?
눈금이 없는 그냥 생 일자로 생긴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자라고 해요. 눈금이 있는 건 별개고 수학에서는 눈금이 없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은 무엇으로 그린다? 컴퍼스로 그린다. 자, 근데 컴퍼스는 무슨 역할을 해요? 원을 그리는 용도가 아니야. 컴퍼스는 원래 그런 용도가 아니라 컴퍼스는 무엇을 이용한다? 거리를 재는 데 씁니다. 거리. 무슨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데 쓰는데, 자, 그러면 원에 그릴 때 생각해 보세요. 컴퍼스의 한쪽을 콕 찍고 다른 한쪽을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싹 그리는데, 자,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같죠? 왜? 컴퍼스로 했으니까 같은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돌렸단 말이야.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리가 같다 이겁니다. 거리가 같으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안 좋아지네. 원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기 위에다가 적을 거니까 지금 적지 말고 선생님이 이거를 옮긴 다음에 한번 적는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원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우리 직선 뭐라고 배웠었어? 직선. 선. 그래, 선이라고 해보자. 선은 무엇이냐 봤더니 책마다 다른데, 선은 한 점이 이동한 자국이라고 보기도 하고 자취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자취는 어떤 것이 지나갔을 때 생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발자국? 사람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생기잖아. 그건 사람의 발자취라고 하죠. 발이 남긴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남긴 흔적이라고도 말하는데, 교과서에서도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선 위에는 무수한 점들이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이건 대학생들도 꽤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점이 지나간 자국이 선이겠구나. 그래서 여기 점이 무수히 찍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니, 자, 여기 1학년 때 배운 거 하나 더 쓰면 원이 있겠다. 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진 일정한, 뭐 둘 다 되겠죠.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컴퍼스로 그린다. 컴퍼스는 거리를 잰다 라는 개념이 확실히 박혀 있으면 이 정도까지 유추가 가능하겠어요. 수학이 상당히 외우는 게 많죠. 계속 쓰는 게 많아서 나도 모르는 새에 외워지는 게 많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많이 봐라. 아니면 여기 내용 정리한 것을 잘 익혀봐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외접원이니까 외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뭐다? 외접원이다. 근데 얘네들이 삼각형의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봤더니 뭐였다? 꼭지점.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 외심으로부터 붙여야지. 꼭지점 까지 거리는 모두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둘레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지름이라고 한다. 그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삼각형의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다 보니 봐봐. 여기 꼭지점까지 거리가 일정하겠구나. 뭐로? 반지름의 길이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거리가 똑같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 아직 괜찮죠?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이제 이 도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니면 1번 가지고 또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1번에 따라서 증명을 해볼게요. 성질을 나타내면서 이 성질은 어떻게 나타냈을까? 과정을 봅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둘레, 이 외접원까지 선을 그어줬어. 그랬더니 여기 OBC, 삼각형이네? 삼각형 OBC. 그런데 선분 OB하고 OC하고 어때요? 서로 같다. 마찬가지로 OA도 같다. 그러면 삼각형 OBC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 세 번째 성질이 뭐다? 꼭지각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에 끼인 각은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했고, 그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다? 밑변이 수직 2등분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치? 마찬가지로 삼각형 OCA가 무엇이냐?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 하지만 삼각형 OBC와는 다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같을 수가 있어. 같을 수가 있는데 항상 같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도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사실 세 번째 성질은 각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인데, 각 이등분선을 내리면 어차피 수직으로 만나고 2등분 되니까, 수직 2등분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 OAB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도 무슨 표시할까? 동그라미 표시를 합시다. 그래. X 표시를 할 걸 그랬나? 요런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외심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각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된다. 2등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보다는 선생님은 두 번째는 뭘로 말한다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이 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삼각형의 각 변에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은 우리보다 외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외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학교 수행평가나 아니면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삼각형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아마 찾아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다? 삼각형의 외심을 찾아줄 수 있다. 그러면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까지는 찾을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얼추 찾아줄 수 있는데 둔각삼각형을 찾을 수가 없다. 왜냐? 이따 볼 겁니다. 자,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선생님이 이거 이거 성질을 찾는 데는 규칙이 있어요. 1번은 뭐다? 이름에서 가져온다.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자, 이름에서 가져오고 두 번째는 이름에 따른 성질을 가져와요. 이름에 따른 이름의 성질. 이름에 따른 성질에 대해서 가져오고 3번은 무엇이냐? 3번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보통 변 그리고 각 그리고 대각선에 대해서 봅니다. 뭐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이 없으니까 이 이외의 성질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성질은 여기에서 알아보고요. 얘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난다? 사각형에서 이제 뒤에서 배울 사각형에서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볼 거는 뭐냐? 변에 대해서인데 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볼 건 다 봤어. 더 이상 뭐 하려고 해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 찾았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서 이 2번도 알아냈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볼 거는 각이다. 각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삼각형 ABC 말고 삼각형 OBC, OAB, OCA가 무슨 삼각형?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다. 각은 이걸로 표시할게요. 중복되지 않게만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얘는 뭐 네모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요 양 끝각 그러니까 밑각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왜? 요 삼각형 ABC의 내각의 합이랑 같으니 180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2 곱하기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각 X 더하기 각 동그라미 더하기 각 별은 180도다. 이거 각 쓰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러면 각 표시하고 어떻게 쓰면 되냐? 각 OBC, 각 OCB, 각 OCA, 각 OAC, 각 OAB, 각 OBA 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요거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각 AB 곱하기 2 더하기 각 OAC 곱하기 2 더하기 각 OBC 곱하기 2를 해주면 180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4번이 아니라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 각 X 더하기 각 O 더하기 각 별은 우리 90도가 나오겠어요. 자,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직은. 요거 가지고 여기 나머지의 뭐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풀 수 있겠죠. 풀 수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증명법은 두 개인데 얘 가지고 하는 증명과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뭐냐? 선생님 이거 자주 쓴다고 저번에 말했죠. 두 내각의 합은 다른 외곽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각 표시해주고 요거랑 같다를 이용하는 증명법이 있는데 자, 무엇을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봐보자. 각 BA 각 BOC는 각 BAC의 2배다 라고 할 수 있다. 2배. 요거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3학년 때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보면 요거부터는 이제 색깔을 조금씩 써야겠다. 안 보이게 될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을 하나 더 이 도형을 하나 더 그려놓고 어떤 도형을 깨끗한 도형 요거에 대해서 그리는데 이 외심으로부터 요거 연결한 것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증명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증명법도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은 다른 증명법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몇 개? 6개가 있는데 2개가 서로 합동이다 라는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거, 첫 번째 정리가 뭐야? 각 X, 각 동그라미, 각 별을 더하면 90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는 각 동그라미 하나 있고 여기 90도가 있어. 그러면 다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D, E, F. 그냥 아까 지어줄 걸 그랬나 보다. 자, 삼각형 OBE에 대해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얼마다? 180도다. 180도니까 여기가 무슨 각인지 모르겠지만, 각 BOE가 무슨 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OBE 이 동그라미 각도랑 더하면 뭐가 돼야 된다? 90도가 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의 각도는 어떻게 돼요? 각 X 더하기 각 별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도 삼각형 OEC에 대해서도 보면 여기의 각도가 얘가 각 동그라미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각 X와 각 별이 되겠다. 그러면 각 BOC는 이거 2개를 곱한 것과 같죠? 2 곱하기 각 X 플러스 각 별인데, 자, 여기 요 방향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더라? 삼각형에 마주보는 각이 있더라. 이 대변에 대한 대각이 있더라. 원래 삼각형의 대각. 거기를 보니 각 별이랑 각 X랑 더한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게 몇 배? 2배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되겠어요. 학교에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 하면 선분 AO를 살짝 연장을 시켜줘요. 연장을 시켜줍니다. 안 보이나? 자, 이렇게 요걸 지우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자, 이 AO를 연장을 시켜줘요. 이때 삼각형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려놨던 모양 있죠? 두 내각의 합은 다른 외곽의 크기와 같다. 이용해주면 삼각형 ABO, 그러니까 삼각형 OAB의 두 내각의 합, 별 2개는 어디다? 여기와 같다. 여기가 별 2개의 크기와 같다. 아까랑은 다르죠? 왜? 얘네들이 연장이 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삼각형 OCA에서 두 내각의 합은 뭐다? 각 X가 2개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각도가 각 X 2개를 더한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심각이라고 하고요. 원의 중심각이라고 하고, 이 중심각의 크기는 각 BAC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우리 꼭지점 대각선에 대해서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성질을 알아보게 되는데, 성질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통적으로 이제 문제들 난이도에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예각삼각형에 지금 예각삼각형이죠?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두 번째, 예각삼각형이 있으면 뭐도 있다? 직각삼각형도 있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외심이 어디 있다? 외심은 요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빗변의 중점. 요거 중요하다. 요거는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가 외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외심을 찾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요거 2번 내용 요거는 우리 1번이라 많이 쓰여요. 같이 많이 쓰여요. 요거 2번에 대해서도 가끔 쓰이고 고난이도 갈수록 1번이랑 같이 섞이고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만 나오면 쉬운 문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섞이면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중급 문제, 고급 문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3번 이번엔 뭐다? 남은 거 하나, 둔각삼각형이다. 자, 둔각삼각형에 대해서 보는데, 자, 둔각삼각형이 있는데 조금 삐뚤어졌네. 여기를 씌우자. 둔각삼각형은 점점 어디야? 외심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안에서 걸치고 바깥으로 가야죠. 바깥으로 가는데 어느 바깥이냐? 우리 2번을 생각해 보면 각 변에 뭐다? 수직 이등분선. 네, 교점이니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선을 쭉 그었을 때,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정도 알면 되겠어요. 얘는 정말 고급 문제들에서 나오게 되겠는데 어떤 고급 문제냐? 얘랑 뭐가 나오냐? 각에 대해서 나옵니다. 각에 대해서. 요거 중요하다. 요거 살짝만 맛을 보면 매운맛인데, 자,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줄 수 있죠.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이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야겠다. 이렇게. 왜?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으니까 이렇게 쓰고선 이 파란색 선은 모두 같다. 어떤 길이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써주는 게 좋겠다. 거리, 여기서 말하는 거리. 네, 위에다가 씁시다. 이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 어디가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고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서로 같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4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심을 봐야 되는데 내심 여기다가 쓰면 되나? 내심도 만만치 않게 내용이 많긴 해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가고요. 그리고 외심과는 약간 정반대 스타일로 뭐가 나오지? 성질이 나옵니다. 얘 반대 스타일로 성질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내심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보면 선생님이 말했던 원과 접선에 대해서 보는데 학교에서는 얘를 지금 한 번 더 알려줄 겁니다. 접이라고. 원과 접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과 접선에 대해서 하는데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책에서 필요 없는 것도 나왔는데 접선이 뭐냐 교과서나 뭐 교재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자습서나 이런 애들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접선은
한 직선과 원이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원과 직선만이 아니라 무슨 원과 원 아니면 어떤 도형과 도형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원과 사각형에 대해서도 항상 접점으로 만날 수 있고 접하게 만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점이 접점이 되겠고요. 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러한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 한 직선이 선분이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 얘는 접점이라고 말하겠고, 만약에 얘가 선도 이렇게 싹 지나가 가지고 통과를 하지만 여기 한 점에서 이 구간에서는 이 짧은 쪽에서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좀 더 알아보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접한다 라고 하면 뭐다? 두 도형이 한 점에서 만나는 모양, 얘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얘가 그대로 오면 되겠고, 원과 접선에 대해서 도형으로서 나타내면 원과 접선에 대해서 봅니다. 얘는 직선인데, 자, 접선이라고 써자. 접선은 뭐다? 직선 중에 하나다. 직선 중에서 뭐다? 다른 도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추가 내용으로 얘가 뭐다? 할선이다. 할머니 할 때 그 선. 사실은 분할하다, 이제 나누는 선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거야 지금 배워야 할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할선 그러면 이거 그건가?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마 3년 뒤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고, 내심도 마찬가지로 앞에 삼각형에 내심을 보는 겁니다. 보면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건데 이거는 이제 성질을 알아보면서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질, 얘는 외심의 성질, 여기는 내심의 성질을 볼 건데, 자, 내심은 뭐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러면 내심은 뭐다? 요 약간 눈치나 추리, 그래, 추리력이 있으면 뭔지 알지?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겠지? 내접 원의 중심이다. 자, 얘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보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뭔가 있어 보이는가? 이렇게 해보자. 색깔 다르게. 내접원의 중심인데 내접원의 중심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 내심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 그러면 선생님 말이죠. 외심은 내심과 조금 반대라고, 반대로 말했나? 내심은 외심과 성질이 조금 반대가 된다 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과 반대의 포지션에 있는, 반대 위치에 있는 애가 뭐다? 직각삼각형이다. 삼각형.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자, 내심은 우리가 표시로 요거 순서대로 그냥 쓸게요. I라고 쓰고, 얘는 뭐의 약자냐 하면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안쪽이라고 해가지고 내면이라는 뜻을 가진 이너, 요러한 것도 있고, 아니면 내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 뭐가 있다? 인테리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단어가 간단하니까 이너라고 알고 외워둬서 얘가 안쪽에 있구나, 내면에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접원, 내접원은 무엇이냐? 보면 도형의
일부러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는 겁니다. 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에서도 이제 내심이란 게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모든 사각형에는 내심이란 게 없어요. 모든 사각형에는 내심이 있는 사각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죠. 이번에 외심은 도형의 바깥에서야. 그러면 내심은 도형의 안쪽에서. 안에서라고 합시다. 안에서 모든, 자, 삼각형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삼각형은 도형 종류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점, 하나는 변, 그 변과 변이 만난 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각형부터는 이제 대각선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외로 하시고, 삼각형에서는 점과 변, 각이 있는데 점하고 각은 정말 밀접하게 붙어 있어. 변과 변이 만났을 때 뭐가 생긴다? 꼭지점이 생긴다. 변과 변이 만났을 때 뭐가 생긴다? 그 사이에 크기, 각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보면 꼭지점과 반대 위치에 있는 애가 뭐냐 봤더니 점과 각은 아주 밀접해 있어. 그건 반대라고 보기 어려워. 그러면 뭐다? 변이다. 도형의 안에서 모든 변과 접하는 도형이, 변과 접하는 도형, 그냥 도형이 아니라 원이죠. 저것도 바꿔야 되네. 접하는 도형이 아니라 접하는 원. 아까 설명은 원이라고 말해놓고 도형이라고 적었네요. 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 여기 삼각형을 그려주는데, 이쁘게 어떻게 그리지? 너희처럼 이쁘고 멋있게 이렇게 삼각형을 먼저 그려주고요. 여기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교점이나 접점을 모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시다. 이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성질을 찾아봅시다. 성질. 여기 중심에 대해서 i라고 적어두고, 어차피 조금 이따 안 보여질 애이긴 하지만 i라고 적어줍니다. 가끔 가다 문제가 너를 헷갈리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i와 o를 바꿔서 말해요. 이 i는 외심이라고 하고 o를 내심이라고 하고 i를 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문제를 잘 읽어서, 문제를 제발 잘 읽어야 돼요. 읽어서 내심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외심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해야죠. 첫 번째 성질, 이름에서 가져온다. 이름에서 가져오는데 외심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는데, 자, 외심의 반대 내심. 내심으로부터 어디? 꼭지점의 반대 변까지. 새 변, 모든 변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어요. 변까지 거리는 모두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에서 거리는 얼마다? 내저번의 반지를. 내저번의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 뭐 첫 번째 성질이야 원의 성질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한데 뭐 증명을 하기에는 뭐 별로 많이 필요 없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원의 성질을 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위에서 요걸 안 했구나. 접선의 성질을 안 했습니다. 접선의 성질. 요거 첫 번째는 접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성질. 접점으로부터 여기 접점인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말합시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반지름, 즉 선분을 그어주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왜 두 줄까지 하고선 안 썼니? 원의 중심으로부터 위에다가 씁시다. 얘가 접점. 더 접점까지 선분. 반지름은 뭐다? 접선과 수직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얘가 수직이고 여기 직각, 얘 직각, 여기 마찬가지로 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보면 여기 싹 가리면 뭐가 나타난다? 두 선분의 수직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거리가 같다. 요거 지난 시간에 뭐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몇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두 선분과 거리가 같은 점은 어디 위에 있다? 각 이등분선 위에 있다.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딱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 내심까지 그어주면 얘가 뭐다? 삼각형 두 개를 찾을 수 있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IDB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각 DBI와 IBE가 서로 어떻다? 같다. 왜? 각 이등분선이라고 했잖아. 저번 시간에 각 이등분선의 성질 두 번째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 I에서 A까지, I에서 C까지 연결했을 때 각각 각이 동그라미, 세모, X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걸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얘는 뭐다? 두 번째는 이 내심을 찾는데 힌트를 주는 거야. 내심을 찾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위에 내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합시다.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내심이다. 뭐 굳이 이다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3번 넘어갑시다. 3번에서도 보면 각 동그라미야 각 세모 각 x가 거꾸로 말했는데 각 동그라미 각 x 각 세모가 모두 더해지면 두 개씩 있는 것을 다 더해주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세모. 갑자기 세모로 바뀌었는데, 각 세모는 뭐다? 180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또 성질 알아봐야 되죠. 여기에서는 각 하나씩 더한 거는 얼마다? 마찬가지로 90도처럼 보인다 이지만 차이가 있죠. 외심에서는 뭐다? 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두 밑각 중 하나의 밑각만 골라서 더해주면 90도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각 2등분선에 하나씩만 골라서 더해준 게 90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착각을 해서 삼각형 IBC, ICA, IAB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 두 밑각 중 하나를 골랐을 때 얘와 요 삼각형에서 얘를 골라주면 어떻게 돼요? 참사가 일어난다. 틀린다. 그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에 대한 성질 보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써요. 대신 얘는 중심이 5였죠. 알파벳이. 얘는 중심이 I로 바뀐다. 각 BIC는 각 BAC 몇 배냐 하면 얘는 2배지. 2배의 반대보다 2로 나눠준다. 얘는 2를 곱했다. 얘는 2로 나눠준다. 보면 되겠어요. 나누는 거는 우리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해주고, 얘는 근데 딱 봐도 크지? 딱 봐도 크다. 크니까 우리 수학에서 중요한 각도 얼마? 90도. 90도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90도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중요하다. 항상 외심이랑 내심에 이 중심각 찾기를 엄청 어려워해요. 요거 조심하시고, 요거 증명을 해보면 증명해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자, 외심에서 이제 증명했던 거, 선생님이 처음에 증명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목이 아프네. 자, 여기서 이 각도, 요 각도, 각 BIC의 크기를 보니 삼각형 BIE가 BIC란다. 각 BIE를 보면 삼각형 BIE가 직각삼각형인데 하나의 각이 90도죠. 그리고 하나의 각은 X다. 나머지 각은 뭔진 모르겠지만 X랑 더하면 90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각 X랑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거는 각 동그라미와 각 세모를 더하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 여기의 각도는 뭐다? 각 동그라미 더하기 각 세모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ICE에 대해서도 보면 각 ECI의 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동그라미가 있고 나머지 각 EIC와 더했을 때 90도가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와 더했을 때 되는 거 각 X와 각 세모가 있더라 이겁니다. 각 X와 각 세모 더한 거. 그러면 여기 각 BIC는 얘네들을 다 더한 거네요. 각 동그라미 세모, X 세모를 더한 건데, 자, 여기서 각 동그라미 하나, 각 X 하나, 각 세모 하나 더한 게 뭐다? 90도다. 90도고, 여기 각 세모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봤더니, 각 BAC의 절반의 크기가 세모 하나의 크기다. 그래서, 각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각 BAC 더하기 90도가 뭐다? 각 BIC가 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요. 얘 말고 어떻게 증명하느냐? 두 번째는 각 AI를 각이란다. 선분 AI를 연장을 시켜봐. 쭉 연장을 시켜봐. 얘랑 이 파란색 선이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두 번째 설명했던 거 따라 보면
각 세모와 각 x를 더한 게 여기 외곽의 크기와 같다. 삼각형 OAB에 대해서 여기가 뭐야? 세모 더하기 x다. 여기 나머지의 각은 봤더니 삼각형 IAC에 대해서 보면 세모하고 동그라미하고 더한 것과 같다. 그럼 여기 전체는 뭐야? 세모 x 동그라미에다가 세모를 하나 더 더한 거네. 근데 세모 x 동그라미 더한 게 90도라고 했으니 90도에 세모 하나 더하면 되는데, 세모는 각 BAC의 이등분선, 각 이등분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한 게 이렇게 되니까 증명이 되겠다. 이건 뭐 나머지는 잘 정리해 보시고, 4번은 뭐가 있느냐? 4번은 일단 아직 두 개가 남아있긴 했는데 요거 먼저 봅시다. 4번은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넓이에 대해서 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데, 넓이에 대해서 보면 S는 넓이를 뜻하는 건 아닌데 넓이로 굳혀진 특이한 케이스죠. S라고 하고, 넓이는 뭐냐? 일단 쓰면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첨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4저번, 내심에 대해서 4저번의 반지름 이렇게 하고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길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얘도 언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한 번은 만나게 될 거야. 3학년 때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이후로 적어도 1학년 때 만나요. 요거 알아보시고 외워두시고, 자, 증명을 해봐야겠죠.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삼각형 ABC를 여기 내심을 중심으로 각각 이어진 반지름이 꼭지점까지 이어진 선이 있었죠. 이 선에 대해서 나눠주면 3개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IAB, IBC, ICA 3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 변을 우리 밑변으로 봐봅시다. 각 삼각형, 세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는 보다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이 꼭지점 I까지 지나는 이 선이 높이가 되겠다. 수직으로 만나고. 근데 얘가 보다 반지름 R이다. 그래서 세 삼각형의 넓이 합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자, 삼각형 IAB의 넓이는 선분 AB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2분의 1 이고, 더하기 삼각형 IBC의 넓이는 선분 BC의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삼각형 ICA의 넓이는 선분 CA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다 더해주면 뭐야? 자, 공통인수 R이랑 2분의 1이 있죠. 공통인수는 바깥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묶은 거 빼고 써보면 선분 AB 더하기 선분 BC 더하기 선분 CA, 분배 법칙 거꾸로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R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배 법칙을 해주면 곱해준 걸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R은 뭐다? 4저번의 반지름이었다. 2분의 1은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상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뭐다? 선분 AB 더하기 선분 BC 더하기 선분 AC 뭐다? 원의 둘레다. 원의 둘레가 아니라 삼각형의 둘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5번 많지? 참 많다. 5번 어떠한
길이 x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F의 길이라든가 FC라고 하든가 여기 6개로 쪼개진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있죠. 여기 중에서 하나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2분의 삼각형의 둘레 길이 마이너스 x의 대변의 길이가 되겠어요.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 만약 AF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절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 대변인데 얘랑 길이가 같은 게 보다 얘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주보는 변은 얘가 아니라 선분 BC가 되는 거예요. 선분 BC. 선분 BC가 되니까 여기 선분 BC의 길이를 빼면 우리가 구하려는 요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요건 3학년 때 증명하는 거라 간단하게만 볼게요. 요 각 이등분선에 대해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꼭지점이 아니라 내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다 그랬죠. 여기가 서로 길이가 같고 여기 선분 AI가 공통인 변인 삼각형 ADI, AFI가 서로 합동임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두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다. 한 내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한 변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해주면 뭐다? RHA, RHS 모두 증명해서 합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동이니까 선분 AF와 대응하는 변인 선분 AD의 길이가 X가 돼요. 그리고 선분 BD가 Y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BE가 Y가 되고 EC가 Z라고 하면 FC도 Z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자세히 보시면 각에 대해서 이웃하는 두 변, 6개로 쪼개진 것 중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의 성질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쓰고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다? 삼각형 둘레 길이가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 x 2개, y 2개, z 2개를 모두 더해주면 2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다?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된다. 둘레라고 쓰면 되겠죠. 자, 얘를 반으로 나누면 뭐가 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죠. 여기에서 대변은 무엇이다? 선분 BC인데 선분 BC는 y 플러스 z다. 여기서 마이너스 y 플러스 z 하면 뭐다? 지워지면서 x만 남겠다 해서 나온 식이 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신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1개 반 이렇게 가봅시다. 3개가 되면 3개가 되면 얼마나 중요할까? 수능에도 나오겠지 뭐.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외심과 내심은 절대적으로 뭐 별표 5개를 붙여도 모자라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네, 요거 다음에 내용 정리하시고 살짝 비켜줄게요. 멈추고 내용 적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